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7호 제16면 기사입니다.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 행복꾸러미로 장애아동 지원. 화성시 장애아동재활센터가 행복꾸러미로 장애아동의 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야외 나들이 등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던 센터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 활동 대신 비대면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행복꾸러미는 가정에서 아동의 치료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미술놀이와 운동놀이 등 아동별 맞춤 홈 프로그램 활동 키트와 손소독제 및 마스크 건강 키트로 구성됐다. 센터는 8일부터 시작해 이달 말까지 동부센터 이용 장애아동 100번 지명에게 직접 또는 택배를 통해 각 가정에 행복꾸러미를 배부하고 1 전화 상담과 활동사진 피드백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준성 센터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수업 축소와 외부 활동 제한 등 장애아동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아동과 보호자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행복꾸러미와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지소 재활보건실 지역번호 031-5189-4432 또는 동부장애아동재활센터 지역번호 031-221-3564로 문의하면 된다. 휠체어 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동한다.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은 카카오 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김상균과 손잡고 781부터 카카오맵에서 전국 도시철도 1107개 역사의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경로 그리고 편의 안전시설 안내 서비스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맵 서비스는 18년 상반기부터 행정안전부가 국토교통부, 카카오 등 민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정보는 카카오맵에서 서울역, 용산역 등 역사명을 누르면 나오는 각 역사정보 내의 교통약자 정보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교통약자를 위한 장애인 화장실, 수유시설, 휠체어 리프트, 전동 휠체어 충전 등 편의시설 위치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 경로 안내 버튼을 누르고 이동 구간을 선택하면 철도 역사 도면을 바탕으로 출입구와 환승 이동 경로 등 단계별 이동 및 환승 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한 번 출구와 두 번 출구 등 각 역사별 출구 정보 메뉴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의 구비 여부가 표시되어 교통약자가 어느 출구를 이용하면 편리할지를 사전에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이번에 서비스를 게시하는 역사 정보는 지난 11월 22일에 철도시설공단이 공공데이터 포털 www.data.go.kr에 공개한 역사 정보를 바탕으로 카카오 측이 개발하게 되었다. 향후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에서 정보관리를 담당하여 안정적인 정보 공개 및 정보관리, 신규 역사 정보 추가 등이 상시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교통약자가 도시철도역에서 환승할 경우에 일반인보다 물결표 쌓인 20분가량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번 이동경로 안내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이러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더 많은 지하철길 안내 관련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보혁신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작지만 실용성 높은 공공서비스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이번 모바일 교통약자 이동 및 환승 정보 서비스가 쉽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장 체험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참여자 모집.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총 4,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7월 9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화성시민으로 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면 된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세대주 포함 5인 이상일 경우 2인까지 허용,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된다.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방역 지원 소상공인 회복 지원 영농일손 등 농어촌 지원 마을 정비 등 공공휴식 공간 개선 문화 예술 환경 개선 긴급 공공업무 지원 산업 밀집 지역 환경 정비 재해 예방 정책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청년 지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등 특성화 사업 총 10개 분야이다. 근무기간 및 시간은 사업별로 상의할 수 있으나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 중 4개월 이내로 1일 3시간 물결표 쌓인 5시간, 주 5일 근무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는 내태보험이 의무가입되며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이메일 cbs0402@korea.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1일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희망 일자리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와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 방안을 마련하여 7월 8일 수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하였다. 지난해 7월부터 한 단계 개편 이후 한 단계 추진 실적을 점검해 본 결과 활동 지원 서비스 증대 및 급여 적정성 개선, 각종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전달 체계가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두 단계 개편에서는 한 단계 추진 내용을 보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 단계 보완 방안의 핵심은 활동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무엇보다 일상생활 제약이 최고 수준이고 가족 돌봄이 어려운 독거,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 구간, 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수행 시 시각장애인, 정신발달장애인, 지적자폐성, 시청각장애인 포함 중복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 유형별 특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급여 수준이 하락한 장애인에 대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 개별적 장애 판정제도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증차, 바우처 택시 도입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저상버스 보급 확대 등 다양한 이동지원 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최우수 인증 등급 사례 배포 등 관련 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장애인 복지법령 및 고시 개정, 관련 정보 시스템 개선 등 두 단계 시행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박능호 장관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행 1년을 돌아보면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이 월 평균 20.5시간 증대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장애인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다양한 장애인 정책이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